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러닝이 유행입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뛰더라고요. 매일 러닝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사와 인슐린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의사 스탠 에크버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몸이 어떤 연료를 쓰고 있느냐이다. 결국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더 하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지방 쓰는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키토제닉 식단입니다. 그래서 키토 식단을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키토식 어떻게 짜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단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절대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키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 자체를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에서 가장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던 몸을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게 키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몸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쓰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를 시작하면서 탄단지 비율 1대 2대 7부터 외우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비율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얼마를 먹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비율보다는 기준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탄수는 하루 순탄수 20g 전후를 넘기지 않는 것. 단백질은 체중 1kg당 약 1g 내로 먹을 것. 지방은 배가 고프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채워줄 것.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키토 식단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탄수화물부터 보면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는다고 할 때요. 순 탄수화물이 55에서 60g 정도 됩니다. 즉 밥 한 공기만 먹어도 하루 허용량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키토를 할 때 밥이나 빵이나 면, 떡,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류는 기본적으로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쌀밥을 먹는다고 하면 많아도 70g 내외로 드셔야 되죠. 말 그대로 맛만 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키토 초반에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일부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케토시스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보통 300에서 400g 정도의 육류나 생선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키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배가 계속 고프고 머리가 멍해지고 키토를 오래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방은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버터, 기버터,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라드 같은 자연적인 지방을 음식에 추가해서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꼭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바쁘신 분들은 방탄 커피처럼 지방 위주의 간단한 식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블랙커피에 버터 10에서 15g 정도를 넣거나 혹은 MCT 오일 1스푼 정도만 넣어도 혈당을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죠. 커피가 맞지 않는 분들은 디카페인이나 사골국이나 채소 스프에 기버터를 넣어서 한 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키토 식단의 중심이 되는 끼니입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고 브로콜리, 애호박, 양배추, 버섯처럼 탄수화물이 낮은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세요. 이때 채소는 볶거나 익혀서 먹는 게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외식할 때는 설렁탕, 갈비탕 같은 국물 요리 선택하시고요. 밥과 면만 빼도 키토 식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포만감이 부족하다면 국물에 버터 1스푼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재료 음료나 키토빵, 키토바부터 찾기보다는 지방을 먼저 보충해보세요. 아보카도, 코코넛 버터, 삶은 달걀 같은 게 훨씬 낫습니다. 저녁은 배를 채우기보다는 몸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고깃국, 미역국처럼 따뜻한 국물 위주로 드시고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밤에 자꾸 깨거나 저혈당 느낌이 있다면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두세 숟가락 정도만 조절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키토 초반에는 두통이나 피로감, 어지러움 같은 이른바 키토플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 섭취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지방보다는 수분이 빠진 경우가 많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실수했다고 해서 키토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끼니부터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키토는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가까운 식사법이기 때문에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